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바로 부산 사상구입니다. 부산 사상구. 그 중에서도 엄궁동을 다녀왔어요. 사상 터미널은 뭐 외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가실 거고, 부산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가실 건데, 엄궁동? 엄궁동?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 부산 분들 중에서도 아니, 외부 사람이 거기를 갈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원인, 바로 부산 지하철 5호선 때문이에요. 조만간에 부산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예. 원래는 2021년 개통 예정이었어야 되는데요. 이 노선이 지금 개통이 5년째 밀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5호선 공사가 왜 밀리는 건가? 그리고 사실 역도 적고 노선 길이도 되게 짧습니다. 6.9km 정도 된다 그러고, 역도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사하구에 있는 하단역까지 한 7개 정도 밖에 안 돼 있다 그래요. 당연히 뭐 차량 기지 같은 것도 크지가 않을 거고.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싶은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예, 특히 지역 사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고요. 오늘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지하철 5호선. 이미 이름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산에 5호선이 지어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선이냐면요, 되게 짧거든요. 되게 짧아요. 역도 7개밖에 안 되고, 지나가는 구도 어쨌든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는 미니 노선이라서, 옛날에 별내선 연장되기 전에 서울 8호선 느낌? 예. 그것도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송파구랑 강동구밖에 역이 없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열차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2000년도에 이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요 2016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게 이 부산 5호선이요. 그때는 이걸로 하시면 또 아실 분 있겠다. 사상하단선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기획이 됐었어요. 사상역에서 하단역을 잇는 노선. 그렇게 기획이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요 밑에 을숙도 쪽에 뭐 문화공간도 생기고, 멀리 명지에 요 명지 국제도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신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부산항이 부산 완전히 도심 한복판에 있기도 했고, 저기 그 이제 지금의 부산항대교 건너서 있는 뭐 간만부두 신선대 이런 데가 뭐 원래 부산항이었다면, 요즘 부산 신항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요 부산 완전 서쪽에 가덕도 주변에 요 진해랑 경계 쪽에 또 이렇게 부산 신항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도 어쨌든 교통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요 부산 서쪽 끝으로 점점 커질 노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단계 구간이 지금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 6.9km, 그리고 7개 역을 가진 구간인데요. 2016년에 기공이 돼서 2021년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개통할 예정이었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됐다기에는 이거 일주일 전 10월 16일 날 다녀왔어요. 10월 16일 날. 여기 하나도 공사가 안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것도 2021년 그쯤에는 2024년쯤 완공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다시 뭐 2026년쯤 개통이 될 거다라고 늦춰진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도 요 공정 현황 같은 걸 보면은 몇몇 공구는 아직 공정률이 70%도 안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부 구간은 뭐 거의 100% 이제 그냥 개통만 하면 되는 수준인데 반해서 토목 공사가 아직 덜 끝나기도 했고, 뭐 요 공정이 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5호선의 이 1단계 구간이 통과하는 곳을 보자면, 첫 번째는 사상역. 여러분도 모두 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 2호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2호선 중간역, 그리고 부산 김해 경전철의 종착역. 그래서 이제 요거 타면은 뭐 김해공항도 갈 수 있고, 김해 시내도 가가지고 요 뭐 이 가야 유적지 같은 데 둘러볼 수 있고, 그리고 부산 터미널, 서부시외 버스 터미널도 있어서 여기서 뭐 고속버스 타면은 이제 뭐
광주도 갈 수 있고 뭐 서울도 노선이 뭐 자주는 안 다니지만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경남 곳곳에 뭐 창원, 마산, 거제 뭐 온갖 곳들 가능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다니는 터미널도 있고요. 뭐 저번 영상에서 늦춰진다라는 내용으로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전에서 사상 거쳐서 이 창원, 마산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의 새로운 노선도 이제 어쨌든 지어지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서 어쨌든 출발을 해서 요 부산의 감전시장, 새벽시장 있는 쪽을 지난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좀 공업단지가 좀 크게 있어요. 공단이. 이쪽에 공단을 거친 다음에 학장동 들르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엄궁동 들르고 이 부산 이 하단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노선입니다. 노선이 좀 짧지만요.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뭐 일반 좀 대중교통 수단으로도 사실 이 학장동이나 엄궁동 일대는 가기 좀 복잡합니다. 예, 버스 타고 좀 긴 시간을 가야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또 요쪽에 승악산이라고 해서 큰 산이 또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정체도 심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끝쪽이 한쪽이 막혀 있으면은 우회도로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막히기로 유명한 이 사상 IC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남으로는 이제 을숙도대교 뭐 아니면은 뭐 하단동 이 대신 서대신 동대신역 막 이쪽이랑 이어지는 그 낙동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낙동대로. 그 길이 무지무지하게 막혀요. 거기랑도 어쨌든 이어지는 또 노선, 전철 노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개통만 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고, 또 짧은 노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수요 대처하기도 편하니까 일단 삼량 편성으로 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뭐 경전철입니다. 경전철. 부산 4호선처럼 이렇게 경전철로 개통을 할 예정인데, 개통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편리해질 그런 노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미 있는 낙동대로도 절반을 막아놨고 되게 막혀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막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 감전시장, 이 부산 새벽시장 이쪽 있는 데는 4차선 도로예요.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놨습니다. 공사한다고. 와,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만 되면은 여기는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 특히 이 5호선 지금 공사 중인 길이 요 그 앞서 소개를 드렸던 요 사상 IC 낙동대교 교차로에 있는 사상 IC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고, 사상 IC를 이용하면 그 유명한 막히는 길로 소문난 동서고가로, 그리고 이제 또 남해고속도로 지선 그 타고 이제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 서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쭉 가서 뭐 해운대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차로가 되게 줄어버려서 평시에도 뭐 여기 지날 때는 굉장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쨌든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그냥 비단 전철을 늦게 타요가 아니라 이 토목공사도 사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 집안, 서부산 쪽 집안이 어쨌든 낙동강 하구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터널 같은 거를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터널도 집안이 단단해야지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고 땅에다가 이제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전철이 지나가도 무리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시설물을 덮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해서 개착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땅을 파내기 위해서 한두 차로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상 전 구간에서 이 교통 정체를 또 유발을 하고 있다. 그것도 몇 년째? 10년 가까이. 되게 문제가 큽니다. 예, 되게 문제가 커요. 그러면 원래는 2021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5년 공사할 노선이 왜 공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났느냐라고 여쭤보실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게 사실 궁금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차량기지 문제입니다. 차량기지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공사 도중에 산사태가 나서 늦어졌다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차량기지 문제. 차량기지 건설 위치를 두고 막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하단동에 좀 요 지으기로 했고 뭐 엄궁동에 짓기로 했다가 엄궁동에서 반발이 되게 크게 일어나서 아 여기 앉으면 어떡하지 했다가 결국엔 그 자리로 확정된 그런 좀 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청회에서도 막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고 지금 차량기지 위치에 좀 가까운 데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소음이 인다, 먼지가 좀 크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뭐 반대를 했고요. 어쨌든 그게 해결이 돼서 지금은 반지하로 이제 차량 기지가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로가 있는 시설은 지하에다가 두고 이 관리나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승무사업소라던가 뭐 이 업무 공간 그런 건 이제 지상에 짓는 형태로 확정이 나서 어쨌든 지금 승악산 쪽에 짓고 있습니다. 이 승악산이 또 나와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사상 이 하단선 공사 와중에 이 승악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산사태. 그러니까 이 승악산에서 이 요 갑자기 수십 톤의 뭐 토사가 바위가 막 내려와 가지고 이 공사장을 모두 덮쳐버린 거예요. 이 사상하단선 공사되고 있는 5호선 공사되고 있는 공사장을 덮친 건데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또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었고 어쨌든 사람 사는 지역에서 산사태가 난 것이다 보니까 이 요 대형 산사태 우려가 있다, 뭐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공사가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산사태가 있었던 2019년도에 부산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또 연이어 나면서 이에 따른 좀 뭐 수습이라던가 요 공사 재개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됐던 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철 요 공사 도중에 이렇게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토사가 또 공사장을 그대로 또 덮친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대로가 또 통제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예, 공사가 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장 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것저것 문제를 여러 가지도 안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공사 지연도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 감전동 지나는 새벽시장 이쪽 지나는 곳에서도 도로에서 싱크홀 현상이 좀 심하게 나요라는 뭐 말이 또 많았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또 이제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은 또 싱크홀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사건이 한번 있습니다. 1993년도에 이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또 싱크홀 공사 도중에 집안이 무너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좀 싱크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거 공사 계속해도 되냐라는 또 여론이 많이 일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또 심지어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이 땅꺼짐 현상은. 예, 그래서 이 공사가 참 여러모로 험난한 와중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부산 5호선이 뭐 이런 문제들을 이것저것 겪고 어쨌든 공사가 또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있는 도로를 좀 좁히고 뭐 버스 통행도 사실 뭐 굉장히 버스 통행은 많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시내버스가 자주 오가기 때문에 시내버스 통행도 많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단과 연계되는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라는 이중 특징을 겹치고 있다 보니까 요 화물차도 되게 많아요. 화물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상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훨씬 넓어야 될 도로가 이렇게 좀 크게 좁게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어쨌든 공사가 좀 빨리빨리 진척이 돼서 25년 내에는 좀 복공판을 다 걷어내고 도로 좀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되어야지 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개통이 된 뒤에도 조금 더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좀 길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좀 공사가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산 5호선 개통된 뒤에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2호선 그리고 1호선하고
바로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철이 원래 이 개통이 되면 환승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뭐 바로 이 환승 뛰어가서 그냥 5호선 도착하자마자 2호선이 몇 분 뒤에 와? 그럼 빨리 뛰어가서 환승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찰구를 2번을 지나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역과 역길이를 잇는 지하 환승 통로는 또 마련이 돼요. 다만 그게 운임구역 내에 있지가 않습니다. 운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을 때 이 교통카드 찍고 들어간 내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지역. 그 분리된 지역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다니는 그 구역의 환승 통로가 같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루트를 분명히 가실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뭐 덕천역에서 이제 이 내가 다대포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덕천역에서 2호선을 타고 사상역에서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나와서 5호선 환승통로로 간 다음에 5호선 개찰구를 찍고 다시 들어가서 5호선을 탄 다음에 5호선을 타고 이 하단역에 가서 하단역에 내린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개찰구를 찍고 지하 환승통로를 간 다음에 1호선 이 게이트에서 또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다대포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덕천역에서 부산대역을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덕천역에서 3호선 카드 딱 찍고 타요. 3호선 딱 찍고 간 다음에 미남역에서 내린 다음에 그냥 계단 내려가서 바로 4호선을 타고 동래역으로 가요. 동래역으로 가서 좀 에스컬레이터가 길긴 하지만 동래역에 4호선 타고 1호선까지 쭉 올라와서 1호선을 다시 타고 부산대역에 도착해서 부산대역에 도착한 다음에 계단 내려가서 카드 띡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하면 되게 복잡하죠. 똑같이 환승을 2번 하는 건데. 야, 이거 이렇게 개통해도 괜찮은 건가? 일단 부산광역시 부산도시철도 운영하는 이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좀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단은 이렇게 개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부산도시철도가 얼마 전에 QR로 찍고 탈 수 있는 승차권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종이 승차권을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방식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일회용 이용권을 쓰는 사람들도 뭐 여기서 이제 QR코드를 찍고 열차를 갈아타서 이제 또 찍고 열차를 갈아타면 그러면은 일회용 승차권으로도 충분히 뭐 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시민들 불편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유무형의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찰구 찍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이 손해를 계산을 해야지. 사실 이거 공사 비용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이 환승통로 개설하지 않는 거는 조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어떻게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사상 하단 구간을 잇는 부산 지하철 5호선 개통되면 정말 편해질 겁니다. 이 구간을 전철로 7개역을 이제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구간을 지금 자동차로 가는 것도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단역에서 막 엄궁동을 간다고 가정을 해봐도 엄궁동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려요. 지금 차로 가는 게. 근데 이 하단역에서 전철 타고 한 3분, 4분이면 이제 엄궁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 서부, 이 낙동강 유역, 낙동강에서 동쪽 강변에 있는 이 지역의 교통 편의가 되게 편해질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명지, 녹산, 그리고 부산 신항 이쪽으로 연장이 되면은 분명히 이 부산의 서부 교통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전철 노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4호선 노선이라던가 부산 김해 경전철 같은 노선들보다도 더욱 많은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중요한 노선이 될 게 좀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작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다는 거, 그것도 원래 공사 기간으로 예정됐던 기간의 2배가 가까이 더 걸렸다는 거, 이런 점은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특히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안 문제라던가 이런 좀 아쉬운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요 공사할 때 요 좀 이런 유해 요소가 없게 잘 관리하는 것이 어쨌든 좀 정시 개통이라던가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2026년 이거는 지켜야죠. 예, 그러니까 일단 부산도시철도 운영하는 이 부산교통공사 계획도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시운전이나 뭐 안전 절차 같은 거 다 거쳐서 2026년에 개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 2026년 초에 최대한 좀 개통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년을 늦었는데 사실 조금 일찍 개통은 해야죠.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이거를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욕을 덜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 차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제 지상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 복공판도 걷어내고, 특히 복공판은 위험하거든요. 이 도로 운전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이 안전을 또 많이 또 저해하는 요소니까 좀 잘 공사가 돼가지고 복공판부터 좀 내년 초에는 걷어내고 내후년 초에 다시 좀 개통될 수 있어서 좀 빨리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이런 지방 도시철도, 지방 교통 같은 거 사실 많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렇게 좀 많이 다뤄주실 때 또 좋아해 주시면은 더욱 많은 이 도시, 지방, 한국이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권의 이 교통 소식들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 여쭤봐 주시면 이 답글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